지금 전 세계 방산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단 한 장의 보고서가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믿기 어려운 이름이 그곳 방산 수출 세계 4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무기를 사와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구식 무기들을 비싼 값에 들여와야 했던 나라였어요. 자주 국방의 꿈은 있었지만 기술력은 턱없이 부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 독일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한 나라가 방산 약소국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도약한 것일까요? 2025년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방산 기술의 수호자,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포드에서 사이버 보안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의 한 방산업체에서 해외 기술 유출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크 톰슨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한국과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만 해도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과 끝없는 도전 정신을 보면서 점점 이 나라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새 저 자신을 완전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만큼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서울 본사 22층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각종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해외 기술 유출 위험을 분석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죠. 그런데 박현수 팀장님이 급하게 제자리로 다가오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크, 큰일 났어. 폴란드에서 우리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K2 전차와 천궁 시스템 기술이 누군가에 의해 빼돌려지고 있다니요. 도대체 누가 감히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노리고 있는 건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팀장님은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폴란드와의 정상적인 기술 협력으로 보이지만 뒤에서는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우리 기술을 빼내려고 한다는 첩보였죠. 특히 독일 출신으로 폴란드 국방부 기술자문을 맡고 있는 요한 밀러라는 인물이 의심스럽다고 하셨어요. 밀러는 15년간 동유럽에서 독일 군수업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각국 간의 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일 라인메탈 같은 기업들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독일로 빼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즉시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한국 기술에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한국은 명실상부 최고라고요. 사실 저에게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업무 대상이 아니었어요. 지난 5년간 이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의 뛰어난 창의성과 기술 혁신 능력을 직접 목격해왔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앞서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마크,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줘야겠어. 김민호 대리와 함께 바르샤바로 출장을 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자.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한국의 기술과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비록 태생적으로는 영국인이지만 마음만은 완전한 한국인이 된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민호 대리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바르샤바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름다운 나라의 기술을 지켜내겠다. 절대로 누구도 한국을 얕보게 하지 않겠다. 김민호 대리는 제 옆에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마크 형, 이번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밀러라는 사람이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호야,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밀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 올지, 그리고 저희가 그의 음모를 저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한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과 지금 이 순간의 사명감이 묘하게 겹쳐지더군요. 그때는 단순히 새로운 기회를 찾아온 외국인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한 사람의 한국인이라는 마음가짐이었어요. 10여 시간의 긴 비행 끝에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묵직한 공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감쌌거든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폴란드 측 관계자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어딘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한, 그리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김민호 대리와 함께 내일의 일정을 점검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밀러 같은 배신자들의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이에요. 바르샤바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폴란드 국방부 건물 앞에 섰을 때의 그 기묘한 느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평소 같으면 환영하는 분위기로 맞아주던 폴란드 측 관계자들이 이상하게 차갑더군요. 김민호 대리도 제 옆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건물 입구에서부터 예정에 없던 보안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였죠. 우리 가방과 노트북을 샅샅이 뒤지더니 심지어 휴대폰까지 임시로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로 항의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술 협력을 위해 온 파트너인데요. 하지만 폴란드 보안 담당자는 완강했어요. 새로운 보안 규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회의실에 들어가자 요한 밀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전형적인 독일인의 모습이었어요. 정확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인상을 주었죠. 그가 저희를 보며 능숙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크 톰슨 씨. 당신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옥스포드 출신이시라고 하던데 같은 유럽인이군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밀러 씨.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을 위해 일하고 있거든요. 밀러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물론이죠. 하지만 혈통은 바꿀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폴란드 측의 요구사항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K2 전차의 핵심 설계 도면을 요구하더니 심지어 천궁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즉시 항의했어요. 이런 자료들은 한국의 핵심 기술 정보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런데 밀러가 끼어들더군요. 기술 협력을 위해서는 투명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신뢰하는 파트너라면 이 정도는 공유할 수 있어야죠. 김민호 대리가 한국어로 제게 속삭였어요. 형, 이거 뭔가 이상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요구하는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저희는 현지에 파견되어 있던 한국 기술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최근 며칠간 폴란드 측이 계속해서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특히 밀러가 개별적으로 한국 기술자들에게 접근해서 회유하려고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정훈 선임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크 씨, 밀러라는 사람이 자꾸 우리 기술자들을 따로 만나자고 해요. 그리고 독일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다고 제안하더군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신뢰를 저버리다니. 그날 오후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폴란드 엔지니어 야누 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제가 유창한 영어로 한국 기술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자 점점 관심을 보이더군요.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야누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K2 전차의 화력과 기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천공 시스템의 요격 성공률도 90%를 넘어서고요. 제가 5년간 직접 보고 경험한 일이니까 확신합니다. 야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밀러 박사는 독일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하던데요. 그건 편견이에요.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독일을 앞서고 있어요. 특히 방산 기술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거든요. 하지만 야누 씨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밀러가 폴란드 내부 기술자들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기술을 폄하하고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그날 밤 늦게 김민호 대리와 함께 호텔방에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명백히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밀러를 중심으로 한국 기술을 체계적으로 빼내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 문제가 아니야. 밀러가 의도적으로 우리 기술을 독일로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 김민호 대리도 동의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회의에서 그들이 요구한 자료들을 보면 명백히 선을 넘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한국의 소중한 기술이 이런 식으로 유출되게 놔둘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비록 이곳이 낯선 땅이고 상대방이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치밀하게 상황을 파악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밀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한국 기술을 노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거든요. 한국의 명예와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밀러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조식당에서 우연한 듯 저에게 접근해 오더군요. 그의 미소는 친근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마크,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바르샤바가 처음이시죠? 밀러가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잘 잤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 요구하신 자료들 말인데요. 그건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밀러는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마크, 우리 따로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같은 유럽인끼리 솔직하게 대화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밀러가 본격적으로 저를 포섭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후에 밀러와 단둘이 만났을 때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바르샤바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운을 떼더군요. 마크, 당신은 영리한 사람이니까 상황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기술이 우수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결국 아시아 국가의 기술일 뿐이에요. 우리 유럽의 전통적 기술력이 더 우수하지 않나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편견입니다, 밀러 씨.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K2 전차만 봐도 독일의 레오파르트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밀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마크, 현실을 봅시다. 당신은 옥스포드 출신의 엘리트예요. 왜 아시아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나요?
독일의 라인메탈에서 당신 같은 인재를 찾고 있어요. 연봉도 지금보다 2배는 더 줄 수 있고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독일이 질투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밀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마크,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당신이 협력한다면 모든 게 쉬워질 텐데요. 무슨 협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단해요. 한국 측에 기술 자료 제공을 권유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윈윈하는 거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밀러 씨,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한국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김민호 대리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김민호 대리의 표정이 심각해지더군요. 형,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밀러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김민호 대리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더군요. 형, 이거 봐요. 오늘 폴란드 국방부에서 실수로 제 자료에 섞여 들어온 건데요.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과의 기술 이전 계약서였거든요. 그것도 한국에서 도입한 K2 전차와 천궁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독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배신이잖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밀러의 서명이 곳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가 주도하여 한국 기술을 독일로 빼내려는 체계적인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심지어 한국 기술자들을 개별적으로 스카우트하는 방안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걸 즉시 본사에 보고해야 해. 그리고 현지 한국 기술진들에게도 경고해줘야 하고. 다음 날 아침 현지 한국 기술진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정훈 선임 연구원을 비롯한 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 그런 계약서가 있다고요? 이정훈 선임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해요. 밀러가 15년간 동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해온 거예요. 겉으로는 기술 협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독일 군수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거죠. 박성민 연구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기술이 정말 유출될 위험이 있는 건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막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밀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죠. 톤이 전날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협조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명령조였거든요. 김민호 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형, 이제 밀러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밀러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한국의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상황이 심각해요. 밀러가 체계적으로 우리 기술을 빼내려고 하고 있어요. 팀장님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마크, 절대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마.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때가 왔어.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밀러 같은 배신자들과 정면 승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고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밀러의 표정에서 더 이상 가식적인 친근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차가우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밀러가 회의를 시작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기술 자료 제공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겠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그런 자료 제공은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밀러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현실을 보라고 했어요. 독일 기술이 한국보다 우수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니냐면서 말이죠.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박했어요. 저는 즉시 구체적인 데이터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K2 전차의 225mm 활강포는 분당 10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한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독일 전차보다 30% 빠른 성능이었죠. 하이브리드 파워팩으로 연비 효율성도 월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반박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천공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요격 고도가 높고 동시 다목표 요격 능력도 뛰어나다고 했어요. 요격 성공률은 95%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죠. 회의실에 있던 폴란드 기술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설명을 듣고 한국 기술에 대해 재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밀러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한국이 아직도 독일 부품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진짜 독립적인 기술이라면 모든 걸 자체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건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자체 생산할 능력이 있지만 글로벌 분업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런 개방성이 한국 기술의 강점이라고 강조했죠. 회의가 끝난 후 점심시간에 야누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지 궁금해했습니다. 밀러가 항상 독일이 최고라고 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친근하게 미소 지으며 직접 데이터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카페에서 야누 씨에게 한국 무기 체계의 성능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K2 전차의 능동형 방어 시스템, 천공 미사일의 다층 방어 능력, K9 자주포의 정밀 타격 성능까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했죠. 야누 씨는 정말 놀랍다면서 감탄했어요. 이런 자료들을 밀러가 알고 있을지 궁금해하더군요. 저는 물론 알고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독일 군수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야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밀러에 대한 의심의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밀러로부터 별도의 만남 요청이 왔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제가 도착했을 때 밀러는 이미 와 있었는데 표정이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보여준 자료들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사실이니까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 밀러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게임을 끝내자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 기술진들이 곤란해질 거라고 했어요. 이미 폴란드 정부에 한국 기술자들의 체류 연장 불허를 건의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밀러는 간단하다면서 내일까지 한국 측에서 기술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모든 한국인의 출국을 막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한국 기술의 결함을 폭로하겠다고도 했어요.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기술과 명예를 지킬 것인가. 하지만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밀러에게 한 가지 확실히 해두겠다고 말했어요. 절대로 한국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위협에 굴복하지도 않을 거라고 했죠. 밀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내일 결과를 보자면서 후회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결연한 의지를 다졌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김민호 대리와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하는 김민호 대리에게 저는 한국 본사에 비상 연락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밀러에게 한국 기술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계획은 이랬어요. 한국의 모든 무기 체계에는 원격 제어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죠. 만약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술을 오용하려고 하면 모든 시스템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일 밀러에게 그걸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김민호 대리는 정말 그런 게 가능한지 놀라워했어요. 저는 물론이라고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진짜 실력이라고 했어요. 밀러 같은 배신자들이 감히 우리를 얕잡아 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저는 서울 본사에 긴급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고 비상계획 가동을 요청했습니다. 박현수 팀장님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함께 든든한 지원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결정한 대로 하라면서 모든 걸 지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창밖 바르샤바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밀러와의 진짜 승부가 될 것이고 한국 기술의 진정한 위력을 보여줄 때라고 말이에요. 한국을 배신하려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결심했어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자마자 서울 본사로부터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드디어 밀러와의 결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김민호 대리와 함께 폴란드 국방부로 향했는데 마음속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오히려 설레었어요. 폴란드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밀러를 비롯해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현지 언론까지 참석해 있더군요. 밀러가 이 자리를 한국 기술의 한계를 폭로하는 무대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밀러가 회의를 시작하며 오늘은 한국 기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이 약속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한국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일어서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밀러 씨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반박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기술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천공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첨단 정보 기술의 결정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들에는 불법적인 기술 유출이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보안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방산 기술에는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술을 제3국으로 유출하려고 할 경우 즉시 시스템이 차단된다고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 기술의 진정한 우수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죠.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밀러는 그건 허풍이라면서 증명해보라고 도전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김민호 대리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는 즉시 서울 본사와 화상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박현수 팀장님이 화면에 나타나자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폴란드 현지 상황을 간략히 보고한 후 비상계획 가동을 요청했습니다. 팀장님이 화면 너머로 알겠다고 답하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폴란드 군사기지에 배치된 모든 한국산 무기 시스템들이 동시에 작동을 멈춘 거예요. K2 전차들의 엔진이 꺼지고 천공 시스템의 레이더가 정지되었으며 K9 자주포들도 모든 기능이 차단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급하게 현장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밀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진정한 실력이라고 말이에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히 하드웨어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소프트웨어와 보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통합된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격 제어 기능은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계약 파트너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이라고 덧붙였어요. 밀러가 당황한 목소리로 이건 사기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사기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전국의 한국산 무기들이 모두 작동을 멈췄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밀러 씨가 한국 기술을 독일로 유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밀러와 독일 라인메탈 간의 기술 이전 계약서를 공개했어요. 김민호 대리가 발견한 그 문서들을 프로젝터로 보여주며 밀러의 배신 행위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폴란드를 기술 협력 파트너로 믿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독일의 기술을 넘기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니까요. 밀러는 완전히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분노한 표정으로 밀러에게 즉시 해명하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이 기회에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원격 제어 시스템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혁신적인 보안 시스템을 통해 기술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당한 파트너와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죠. 폴란드 측 기술자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지 몰랐다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야누시도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는 국가들과만 기술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말이에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만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밀러 같은 배신자들의 음모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명확히 보여드렸다고 덧붙였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밀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 기술의 놀라운 실력을 직접 목격한 폴란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협력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5년 전 이 나라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옳은 결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밀러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제가 공개한 증거들이 결정타였어요. 독일 라인메탈과의 비밀 계약서, 한국 기술자들을 개별 포섭하려던 계획서, 그리고 한국 기술을 폄하하기 위해 작성된 허위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거든요. 폴란드 국방장관은 즉시 밀러를 해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5년간 동유럽에서 쌓아온 그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밀러는 마지막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폴란드 내부에서도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더욱 놀라운 건 폴란드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술의 문제점을 취재하러 왔던 기자들이 오히려 밀러의 배신 행위와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원격 제어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그리고 이런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이 폴란드에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강조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야누시가 제게 다가와서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밀러의 말에 속아서 한국 기술을 의심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죠. 폴란드 정부는 밀러를 즉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외교관 신분을 박탈하고 24시간 내에 출국하라고 통보했어요. 밀러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날 오후에 루마니아로부터 긴급 연락이 온 거예요. 루마니아 국방부 차관인 안나 코발스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으며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어요. 안나 코발스카는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같은 배신자들과는 달리 루마니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협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민호 대리가 흥분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루마니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온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놀랐어요. 폴란드의 배신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었거든요. 서울 본사에서도 즉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현수 팀장님은 루마니아와의 협력이 유럽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루마니아 협상의 핵심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성공 이후 제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배신자를 물리친 영웅으로 여겨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루마니아 협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밀러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술의 장점을 더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어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했죠. 안나 코발스카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젊고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안나 코발스카는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히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밀러의 배신 행위와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원격 제어 시스템에 특히 놀라워했어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루마니아에게는 큰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루마니아 측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강력히 희망했고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 개발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진정성 있는 자세가 폴란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안나 코발스카는 저의 역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출신이면서도 한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분이 한국을 대표해 주셔서 루마니아가 한국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5년 전 한국에 온 것이 정말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에서 한국의 명예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다니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루마니아와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부쿠레슈티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현지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K-디펜스 허브 건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였죠. 이 허브는 유럽 전체에 한국 기술을 전파할 거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밀러의 몰락과 루마니아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은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어요. 한국을 배신하려던 자는 자업자득으로 몰락했고 진정성 있는 파트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이것이야말로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를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야누시를 비롯한 현지 기술자들이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밀러의 거짓말에서 벗어나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과 협력할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진정한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만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어요. 부쿠레슈티에 도착했을 때의 그 환영 분위기는 바르샤바에서 받았던 차가운 대접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항에서부터 정중하게 맞아주었고 곳곳에서 한국에 대한 존경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안나 코발스카가 직접 나와서 저와 김민호 대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루마니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거듭 강조했어요.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을 교훈 삼아 루마니아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더군요. 루마니아 국방부 청사는 웅장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루마니아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태도에서 이번 협상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어요.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마크 톰슨 같은 분이 한국을 대표해 주셔서 루마니아가 한국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고 했어요. 영국 출신이면서도 한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서 루마니아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폴란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자 루마니아 측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원했지만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이전을 통한 공동 생산을 희망했습니다. 안나 코발스카가 설명했어요. 루마니아는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워서 자국의 방산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유럽 지역의 방산 허브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는 한국에게도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윈윈 전략이었죠. 저는 한국 측 입장을 신중하게 전달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가능하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폴란드에서 겪었던 일처럼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루마니아 측은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한국의 원격 제어 시스템 같은 보안 기술이야말로 루마니아가 배우고 싶은 핵심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보안 시스템을 통해 기술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협상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루마니아 기술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를 보여주었어요. 밀러처럼 기술을 훔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느껴졌죠. 이틀간의 집중 협상 끝에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K9 자주포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천공 시스템의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분야의 기술 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이 성사된 거예요. 특히 제가 제안한 K-디펜스 허브 건설 계획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부쿠레슈티의 한국 방산 기술의 유럽 거점을 만들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아이디어였죠. 루마니아 정부는 이 계획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협정 서명식에서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과 루마니아의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진정한 우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톰슨 같은 헌신적인 분이 있어서 이런 협력이 가능했다고 치하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5년 전 한국에 온 이후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진정한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비전이 실현되고 있었어요. 협정 서명 후 현지 한국 기술자들과의 만남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루마니아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인 분들이었는데
모두 의욕에 차 있었어요. 폴란드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루마니아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민호 대리도 감격해했어요. 처음에는 폴란드 출장이 위기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기회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밀러의 배신이 역설적으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어요. 부쿠레슈티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발코니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바르샤바에서 밀러와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루마니아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 있다니 인생이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나 코발스카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협력이 동유럽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어요.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주변국들도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루마니아와의 협력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기술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어 나가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귀국 전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기자들은 영국 출신인 제가 왜 한국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5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이에요. 이 나라의 기술력과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과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배신자들을 물리치며 진정한 파트너를 찾아낸 완벽한 스토리였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왔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상상 이상의 환영이었습니다. 루마니아와의 역사적인 협정 소식이 이미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저는 한국 방산업계의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현수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루마니아 협정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 연달아 한국과의 협력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프랑스의 탈레스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다고 하시더군요. 마크, 내가 해낸 일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 유럽 전체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팀장님의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더욱 극적인 반전은 폴란드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밀러가 추방된 이후 폴란드 정부가 완전히 달라진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임명된 국방부 차관이 직접 서울에 와서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는 소식이었죠. 폴란드는 밀러 사건 이후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어요. 독일 라인메탈도 폴란드와의 모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폴란드를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폴란드는 한국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한번 신뢰를 저버린 국가와는 쉽게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폴란드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만 협력을 재개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 방산업계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유럽 각국과의 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특히 제가 현지 사정에 밝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체코와의 협상이 첫 번째로 성사되었어요. 체코 정부는 루마니아 사례를 보고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K2 전차의 기술 도입과 함께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협력도 포함되었죠. 제가 직접 프라하를 방문해서 협상을 성사시켰어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도 연이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원격 제어 시스템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밀러 사건을 통해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한국의 혁신적인 보안 기술이야말로 이들이 원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프랑스에서 일어났어요. 전통적으로 자국 기술에 자부심이 강했던 프랑스가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해온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탈레스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프랑스의 항공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방산 시스템 개발을 제안했어요. 저는 이 모든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각국의 문화와 협상 스타일을 이해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특히 밀러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는 데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죠. 부쿠레슈티의 K-디펜스 허브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루마니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허브는 한국 기술의 유럽 전파 거점이 되었고 각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는 교육센터 역할도 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사업본부 부본부장으로 승진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박현수 팀장님으로부터 제가 진정한 한국인이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태생적으로는 영국인이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는 진짜 한국인이라고 인정받은 거죠.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걸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5년 전 옥스포드에서 갓 졸업한 청년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좋은 일자리를 찾아온 것이었는데 어느새 한국의 기술과 명예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5년 전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이에요. 이 나라의 기술력과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세계 최고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김민호 대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서 말이에요. 이번에는 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유럽에서의 성공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글로벌 방산 협력 총괄 책임자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겨주었어요. 전 세계 각국과의 방산 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이었죠. 이는 외국인으로서는 전례 없는 중책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밀러의 근황도 들려왔어요. 독일로 돌아간 그는 완전히 매장되어 버렸다고 하더군요. 15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어떤 기업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배신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산 교훈이었죠.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K2 전차와 천공 시스템, K9 자주포가 활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K-디펜스 허브에서는 각국의 기술자들이 열심히 한국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비록 태어난 곳은 영국이지만 제 마음의 고향은 한국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한국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한국을 선택한 저의 사명이자 보람이거든요.